벌써 많이 까먹었겠죠. MA12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번역이 안 되겠지. 그렇지? 뭐야? MA12의 n제곱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수 MA, 야, 그거 봐봐. 이 이상의 자연수 nx fm이라고 할 때, 야,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거야. 그치? 문제 해결 전략으로 보면 뭐야? 뭐, 이건 교과적 개념이고, 이 이상의 자연수 nx fm이라고 할 때, fm 뭐지? 모르니까 뭐 한다? 넣는다. 넣어서 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거 하라는 거고, f2는 뭐야? 2의 12승의 뭐야?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치? n 이건 거잖아. 그치? 아, 그러면 요거만 먼저 써야겠네. 그치? 뭐라고 쓰시면 돼? 2m의 12의 n제곱근 뭐라고 써야 돼? m의 12의 이게 n제곱근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어차피 뭐 아니야. 어차피 이거 뭐고? 자, 그러면 m의 뭐야? n분의 12승인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F2라는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좀 주의사항을 알고 있었으면 좀 쉬울 거예요. 자, 2의 n분의 12승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얘가 정수가 존재하는데 n은 얼마가 되니? n은 12의 뭐라고 불러? 약수니까 n은 1 되고 2 되고 아, 근데 2 이상의 자연수잖아. 그치? 자,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왜냐면 나중에 빼주는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안 된다면서요 라고 하면 지금 염두에 두고 풀어도 되고 네가 편한 대로 풀면 돼요. 저는 그냥 나중에 빼는 방식으로 보통 풀어요. 어차피 1은 다 들어가니까 쭈룩 한번 빼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자, 3, 4, 6, 12 뭐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F3은 3의 n분의 10이니까 너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이러면 주의사항이 혹시 이것입니까?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사항이 뭐죠? 와, 해보면 알 텐데 얼마에서 주의해야 돼? 4 그쵸? 8 얼마? 9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밑을 최소 단위로 만들어 놓고 다 지수로 올려 풀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F4는요? 자, 4의 n분의 12승이라고 쓰시면 괴로울 겁니다. 그쵸? 알았어, 한번 쓸게. 자, 4의 n분의 12라고 쓰면 괴롭고 뭐라고 해야 돼? 2의 n분의 24라고 쓰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내가 전부 다 구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도 사실은 너무 초보적인 발상이에요. 저는 풀이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변형을 생각하자. 이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시작하겠지? 그럼 잘 몰고 가면 돼. 난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약수의 개수잖아. 야, 몇 개는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돼 사실은. 12가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이네 라고 보시면 약수의 개수 몇 개야? 3 곱하기 2 그치? 6개지 너. 이렇게 봐야지. 이해돼? 자, 24는 그러면 자, 너도 6개야. 자, 얘는 뭐야? 24잖아. 24는 그러면 2가 곱해진 거잖아. 그럼 뭐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 이해되니? 자, 그럼 너는 몇 개가 되겠니? 4, 2, 8개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다음은 F5는 몇 개? 6개고요. F6도 몇 개? 6개일 거고요. F7도 몇 개? 6개인데 F8은 조심하셔야겠지. F8은 뭐야? 아, F8은 2의 n분의 얼마야? 36이 될 거고, 그치? 3승이니까. 자, 36이니까 다시 2 하나 곱해졌으니까 2의 4승 곱하기, 맞지? 3이지. 됐습니까? 너는 몇 개? 10개고요. 자, F9는 몇 개? 8개가 되겠네. 왜요? F9는 3의 또 제곱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F9는 구하는 거 맞지 않나? 왜 또 표정이 그래? 아니야? 나 이거 잘못했어? 아니, 봐봐. 여기다가 2가 잠깐만 36이잖아. 66에 36이잖아. 그렇게 신비로운 표정들 말고 쌤 잘못됐어요 라고 말해주는 용기 어디 갔냐. 자,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지. 그치? 뭐 맞아. 너희들이 틀리는 거 욕할 수는 없어. 풀이를 봐야 알아. 점수가 몇 점이야? 그치? 실력에 비해 과다되고 뭐 과소평가된 것도 나도 이러는데 뭐. 자, F9는 그치? 그냥 제곱이니까 24잖아. 얘가. 그러니까 너는 몇 개? 8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F2는 자, 6개가 되는 건 뭐야? F2일 때, F3일 때. 그치? 그 다음에 8개, 9개라고 하자. 그치? 6개가 되는 건 뭐야? F2일 때, F3일 때, F4일 땐 예고, F5일 때, F6일 때, F7일 때가 되겠네. 5개가 되고. 제곱수들은 다 8개로 나왔죠? 그쵸? 얼마가 되는 거야? 4, 9. 2개 있고요.
얘는 뭐야? 그 8 세제곱일 때 하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다 더하신 다음에 주의사항. 아까 여기서 내가 1을 세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아. 사실은 머리만 믿고 풀다가 이런 거 틀려놓고, 그치? 아, 실수. 꺼지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풀을 아주 정확하게 몇 개는 써내야 된다고. 진짜 어려워. 사실 수학 어려워. 정확하면서도 빨라야 되잖아. 그치? 그 펜도 빨라야 돼,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2, 3, 4, 5, 6, 7, 8, 9. 몇 개? 빼기 더하기 해야지. 8 빼줘야지. 왜? 이게 뭐에 말하는 거야? 1의 개수지, 1의 개수. 1의 개수는 다 뭐 해야 돼? 빼줘야 되잖아. 2 이상의 자연수 n이랬잖아. 알겠습니까? 34번 문제는 굉장히 그냥 그 수열의 합에 대한 아주 클래시컬한 문제야. 그래서 사실은 못 풀었어도 여러분들이 좀 풀이의 접근 방법 같은 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자, a는 자연수고요. an-루트에는 그러면 이것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 풀고 루트 n을 양변에 주르륵 더해주면은 루트 n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an에다가 루트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거. 뭐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지금도 모르면 어쩔 수 없어. 내가 1학년 그 부등식 하고 있어갖고 그것도 아예 4분짜리 주제, 8분인가짜리 주제로 올렸어. 뭐야? 빼야죠. 빼면 길이가 얼마야? 1, 2. 지금 무슨 얘기야? 구간 길이가 얼마야? 1이라는 겁니다. 자, a는 n에 따라 변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n이 변수인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등식이 나오면 n이 여기도 어차피 늘 거잖아. 1, 2, 3, 4 이렇게 막 늘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이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으면서 이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리하면 뺐잖아요. 빼면 뭐가 사라져요? 변수 효과. n이 사라지면서 1이라는 숫자 하나만 남으니까 뒤에서 앞에 걸 뺀 거 우리가 거리라고 부르고, 그렇죠? 구간의 거리가 얼마야? 1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얘가 1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에는 또 자연수를 했어. 그러면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자연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딱 보고 답이 얼마인 줄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하시면서 뭐 하셔야 돼? 추론을 해나가는 그냥 고전적인 제가 펀치라인에서 제시한 그 문제는 똑같아요. 수식화에 성공하시면 뭐 해피한 거고 성공을 못 하셔도 뭐야? 하나, 두 개씩 해가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A1은 자, A1이 루트 1부터 뭐야? 1-2분의 1부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 전에 좋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눈높이라면 바로 요부터 시작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하나만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자, 네가 지금 K가 있고 K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치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얘가? 여기 어딘가부터 이런 식으로 얼마? 길이 얼마라고? 1짜리라고 움직이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이야. 자, A1이야. A1은 1-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가 뭐야? 2분의 1까지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는 있어 없어? A1이면 없네요. 그쵸? 자, 왜냐? 얘는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A에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틀렸죠. 틀렸잖아. 야, 1-2분의 1하고 1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1을 기점으로 1-2분의 1하고 1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씨. 됐니? 자, 그러면은 좀 빡치네. 에이씨. 자, 이렇게 할게. 그치? 됐지? 자, 좋아. 그러면은 자, 1, 2, 0 뭐 이런 식으로 좀 몇 개만 봅시다. 자, 그러면 A1은 얼마가 돼? 1이 되죠.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었으니까. 그렇죠? 자, A2야. A2는 얼마가 돼? 2-2분의 1. 아니죠. 얼마가 되는 거 이젠? 루트 2-2분의 1부터. 맞니? 오케이? 자, A2는 얼마야? 루트 2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거야. 맞니?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은 어디가 나오니? 원래 A를 계속 실수하고 있잖아. 그치? 알았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셔도 돼요. 좀 불쌍하네요. 제가 지금 자꾸 이러고 있는 게. 자, A1은 주황색으로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죠. 1을 기점으로. 그렇죠? 근데 A2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루트 2잖아. 루트 2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0.5 전이죠. 0.5 전이니까 1.4 정도 된다는 거 대강 알 수 있을 거고 루트 2로부터 여기서부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요. 여기 기준으로. 뭔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기서부터 2분의 1까지 가야 되니까 요만큼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여전히 얼마야? 1이 된다는 거죠. A3은요. 그대로 쓰셔도 돼요. A3은요. 그냥 주대로 쓰셔도 돼요. 얼마야?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로부터 A3은 얼마가 돼? 루트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맞니? 자,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러면 다시 요게 자 루트 3이니까 여기 1.7 여기 넘었단 말이야. 그치? 여기 넘어서 뭐가 돼? 요렇게 가서 여기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야? 1.7 넘었으니까 2분의 1이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오겠네. 이런 상황을 의미하겠네요. 맞죠? 여기 들어온 건 얼마가 돼? 이제 2가 되겠네라는 거죠. 감이 온 것 같아요. 감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왜냐면 우리가 1.7을 생각하시는 순간 무슨 생각이에요? 1.7에다가 2분의 1 더하니까 2가 포함되고 1.7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가 포함된다는 거 알잖아. 그렇지? 아, 그럼 어디가 기준이야? 바로 가운데 0.5 단위가 기준이 돼서 거기를 넘었냐 안 넘었냐를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자, A4는요. 루트 4죠. 얼마가 돼? 2 마이너스 2분의 1.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너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2가 될 거고요. 자, A5는요. 얼마가 돼요?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루트 5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자, 얘는 2.5를 넘었나요? 안 넘었습니다. 그렇죠? 2.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산으로 해도 돼. 2.2라고 치자. 대충 2.5 넘지 않았다니까. 여기 위에서 해오면서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중간을 다시 어느 숫자에서 지금 어디를 기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내가 여기 중간이라는 걸 넘지 않았다면 여기서부터 뭐야? 반. 여기서부터 절반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 네가 들어올 것이고. 뭔지 알겠어요? 자, 여기를 넘어갔으면 여기서부터 반을 가야 되니까 누가 들어온다는 거야? 이 오른쪽 값이 들어온다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뭔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루트 5니까 2.5 넘었나? 이 생각만 하시면 돼. 이해돼요? 2.5 넘지 않았으니까 넌 누가 들어오겠어? 2가 들어올 거고. 자, A6에서는요. 2.5 넘었습니까? 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알죠? 2.5를 제곱하시면 돼요. 놀랍게도 6.25이기 때문에 25를 제곱하면 625이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뭐가 돼요? 너도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A7부터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얼마가 돼? 3이 돼요. A8도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A9도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A10은 얼마가 될까요? 자, 봐봐요. 여러분이 이제 그만하자.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아이, 멋들어지게 풀 생각을 접으세요. 이거 해설 보면 수식도 있고 모두 있어. 근데 우리 그렇게 못 푼다고. 그렇게 풀 거였으면 이미 그렇게 풀었지. 못 풀어. 알겠니? 자, 규칙성 추론은 원래 이렇게 추론을 해가면서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2 넘어오면서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아씨, 루트 3이었어야 돼. 미안해. 이게 2야. 이게 3이야. 이게 4야. 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연히 봐봐. 등간격은 아닌데 등간격으로 갖다 놓으면은 그냥 이게 2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네가 얼마야? 3이 돼요. 그쵸?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 사이의 값들 얼마야? 6.25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다 뭐야? 다 2라고요. 그쵸? 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다 뭐가 돼요? 3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3이 될까요? 어디까지 3이 돼요?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4니까 여기는 4가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절반을 넘었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3.5라는 숫자를 넘었냐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의 숫자가 있잖아요. 이해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자, 어디가 기준이겠어? 여기를 기준으로 요 앞까지는 전부 다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요 뒤까지는 얼마가 돼요? 다 4가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도 얼마였죠? 자, 여기도 똑같아. 1이고 여기 얼마야? 2죠.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얼마가 돼? 넌 얼마가 돼? 2가 되고요. 맞습니까?
너는 얼마가 됐고 1이 돼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1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고요. 2가 몇 개 나오겠어요? 4개 나오고. 됐습니까? 3, 3, 3, 3, 3. 그쵸? 그 다음에 너도 얼마가 된다 그랬어 아까? 3이 된다 했잖아요. 기준으로. 3이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는 방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됐어요. 규칙 추론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끝까지 가셔서 계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제가 루트를 쭉 나열하면서 중간을 넘어가는 시점, 오케이? 그 중간을 넘어가는 시점은 사실은 이 숫자와 이 숫자의 개수의 가운데에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의 뭐야? 개수의 또 가운데서 나오거든요. 그 숫자들을 넘어갈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루트 2, 루트 3 썼지만 1, 2, 3, 4를 쓴 거예요. 1, 2, 3, 4를 쓴 거고 거기다 루트를 씌워갖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 알겠습니까? 중간 넘었냐 안 넘었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34번은 해설지를 좀 읽어보세요. 저는 근데 사실 해설지 같은 해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했던 말들은 거의 다 있어요. 뭐 하변에서 일반항을 찾는 뭐 망원급수에 관한 이야기, 뭐 제가 쓴 그 기출 아이디어라는 책인데 규칙성 추론에 대하여 뭐 대입이 아주 기본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 문제 해결 행위고 저는 귀납적이라는 건 바로 사실 이런 거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가끔 이런 행위를 우습게 본다라는 건 강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런 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대입하는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대입을 많이 해서 규칙성을 찾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은 사실 맨 마지막에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아니 뭘 보면 이게 홀수번째와 짝수번째가 다르겠지? 홀수번째 식을 딱 세워야 되고 짝수번째 식 딱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조건 딱 엄밀하게 걸어갖고 이런 해설 보면 일단 딱 보면은 내가 수학이 좀 약하면 뭐라는 거야 씨발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야 이거 씨발 현장에서 세울 수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식화라는 어떤 식을 세우는 과정은 제가 볼 때에는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대입하고 나열하고 규칙성 파악한 다음에 최종 수식화로 넘어가시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몇 번 해보다 보면 이거 없나?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는 이거 제가 제시한 거죠. 대입을 통해서 이거 수식화할 생각을 하고 덤벼들다간 존나 빡친다고 이거 사실요. 그냥 쭉 나열한 다음에 변하는 것만 n으로 딱 바꿔갖고 일반화해야지라고 생각해야지 누가 보자마자 이거 저 맛이 뭐야? 미친놈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은 전부 다 이 대입을 통한 수식화 같은 걸 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식을 써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식을 써야지. 그러니까 대입은 과정이지 대입을 통해서 끝까지 답을 풀어야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식을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첫 분석에 되게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에선.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분류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식화라는 관점으로 마지막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이 풀이가 제일 대표적인 풀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게 잠깐만 그냥 옆길로 설명하자면 이게 이 다음 그림이 이거고 이 다음 그림이 이거거든요. 저를 가는 경로를 찾으라 뭐 이런 거예요. 가는 경로를 찾으라 간단하게 말해서.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 키워드 뭐죠? 뭐라고 했더라? 내가 증분. 이게 딱 증분 해석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여기까지 가는 길에다가 뭐예요? 옆에다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길만 제외하면 그냥 여기까지 간 길에다가 여기까지 간 길 또 있죠? 그 옆에다가 하나가 더 달린다는 생각하시고 더 달린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증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가 얕으면 이게 증분만 가지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선형 점화식을 쓰면 돼. 뭐 예를 들면 an 플러스 1은 2에 an은 두 가지씩 더 생기는 데다가 마지막에 맨 마지막 하나 있어. 해설은 쉽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존나 어려워요 사실 따라가다 보면.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h를 구하려면 다 그릴 건가? 다 쓸 건가? 아니라고요. 한두 개 해보면서 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얘를 만들어야 돼서 얘를 만들 과정이 맨 마지막에 끝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얘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예시가 좋은 것 같아. 34번은 제가 지금 뭘로 했냐면 대입을 통한 규칙성 추론으로 풀었지만 얘는 내가 잘 모른다면 뭐 하겠어? n에다 또 1 넣고 n에다 2 넣고 이러실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나쁜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당연히 10개는 해야 되니까 뭐야? 규칙이 있을 거라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 하시면 돼? 대입을 시작하시면서 내 규칙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결과를 그냥 탁탁 쓰는 게 아니라 과정을 잘 밝혔으면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말했지만 규칙이 있을 거란 믿음으로 대입하고 추론해서 뭐야 마지막 수식화인 거고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 건 맞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 수식화가 바로 가능한 선이면 그냥 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되지? 자, A의 좌표는 0,0이고요. 저는 요 풀이는 대입하지 않고 바로 수식화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풀이를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점 A는 여기 있고요. 넌 1이야. 자, 그 다음에 5A야. 됐어요? 그러니까 PA는 3분 5A를 2n 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래. 쉬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뭐야? 그냥 n번째니까 너가 PN이라고 써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뭐 하신 거야? 몇 대 몇으로? 2n 대 2n승 대 1로 뭐 하는 거야? 내분한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분에 대한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 기억하시나요? 뭐 하신다는 가정하에 자, 오케이 뭐야? 2n 플러스 1분의 요즘 어떻게 찾죠?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뭐 하시면 돼?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라 라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곱하고 얼마가 돼? 2의 n승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저는 대입하지 않았고 뭐 한 겁니까? 그냥 추론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L에는 뭐가 돼? OP는 원이니까 여기서부터까지 뭐야? 그냥 길임으로 여기서부터의 길이니까 그냥 뭐랑 똑같아? 너의 좌표와 같은 상황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L은 됐고요. 자, 근데 이제 뭐 하시면 돼? 마지막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자, 뒤집었네요. 그러면 뒤집으면 뭐야? 1 플러스 2의 n승분의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저기 제가 안 했나요? 이건 2019년 7월 나영 14번이고요. 이게 아니라 37번 했나 보네요. 네, 2019년 7월 나영 14번이고 그리고 뭐 약간 냄새가 아니라 뭐 너무 많이 나죠. 그렇죠? 뭐 이거는 그냥 보면 알겠죠. 이것도 비슷한 구조죠. A 플러스 8D고 와, 구조 2A 플러스 뭐야? 이제 4D가 되니까 A가 하나 남고 D가 하나 남아서 관계식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비슷한 걸로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등비수열에서 이쪽 곱 주고 이쪽 하나 주면은 날아가면서 A하고 R 하나씩 남는 뭐 그런 거. 아이 됐고. 자, 그럼 A는 얼마가 돼? 야, 4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뻔하죠. 이게 뭐야? 아니 AM 플러스 AM 빼면 뭐만 남아? 공차만 띡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D죠. D. 그 펀치라인 유사한 문제는 너무 많잖아요. 그럼 D제곱 나가고요. 제가 식쓰는 방식 다음에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그렇죠? 빼면서 뭐 조심하라고? 뒤에서 이거 조심하라고 했지. 그럼 뭐 남아 또? D 나오겠네. 그렇죠? D 하나 나가고 제가 식쓰는 방식 그냥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항 남고요. 몇 번째 항 남아요? 25분의 1항 남고 맨 앞에 뭐가 곱해지고요? D가 곱해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할까? 1이래. 계속 실수하네. A 1분의 1에다가 A 25분의 1.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저는 성급하게 막 뭘 넣고 저도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한성만 씨 강의 보고 진짜 많이 배워요. 성급하게 계산하지 않아. 계속 가르침을 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기서 대입 계산할 유혹에 빠지겠지만 참아야 된다. 뭐 이러시면서 그런 걸 줘요. 계산할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 어차피 맨 마지막에 정리해놓고 끝내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계산해도 돼. 됐습니까? A25에다 A1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24D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24D가 나오고 뒤에 저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넌 4D고요. 그렇죠? 넌 4D. 오케이? 자, 다시 계산하면 4D에다가 곱하기 25는 A1에서 몇 번 뛴 거예요? 24번 뛰면 되잖아. 24D만큼 더하면 되잖아. 얼마가 되는 거야? 28D분의 24D의 제곱이므로 계산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다 삭제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선언하는 순간 다 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계산 넣고 뭐 이러시면은 넌 풀었지. 하지만 잘 못 풀었지.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2023년 수능 공통 11번, 37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펀치라인 때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 또 하지 말자고. 38번. 그러니까 이게 유행인 거는 아무리 그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다 알 거야. 왜냐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38번은. 그래서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은 주관식으로 나오면, 얘들아, 주관식으로 나오면 함부로 덤비지 마.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사이즈 딱 보고 야 이거 많겠네 그러면 덤비지 마세요. 왜냐면 작년에도 22번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도 맞긴 한데 주관식으로 나온 순간 정답률이 개하락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누락된 거 이런 거 때문에 빠지고 검증이 안 된 거 마지막에 이런 것들 때문에 졸라게 구해놓은 다음에 정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풀지 말라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나 푸시든가 이렇게 열심히 시간 들여갖고 되게 공들여서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작아. 문제가 조그매. 조그마다는 거는 이제 문제를 몇 개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몇 번 안 가도 되는 거 있잖아. 몇 번 안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이고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작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주기는 발견할지 안 발견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덤벼보셔도 괜찮은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괜찮고 알겠습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 답이 구했는데 선지 없네?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뭐 다행인데 안전판이 없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좋은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2023년 수능 15번이에요. 23년 수능이니까 재작년 수능 15번이네. 이렇게. 제가 사실 요걸 읽기 위한 아이디어는 모두 소개를 했기 때문에 빠진 거 있으면 잘 보시고 제가 뭐 풀어온 거 봤는데 잘 푸셨어요. 아주. 첫째 항이 자연수.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AN이 홀수면, 자, 전항이 홀수면 뭐 하시는 거야? 2에다가 지수를 얻는 거야. 2의 1승, 2의 3승 같은 게 된다라는 걸 뜻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AN이 짝수인 경우는 뭐 해야 돼요? 반 나눠야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전체 항은 다 자연수예요. 전체 항은 0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요. 1번. 그렇죠? 왜 그렇죠? 2의 지수승으로 갖다 올려놓으면 당연히 0이 될 수 없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반씩 깎기 시작해도 뭐야? 0이 될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0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항은 다 양수를 띠게 돼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해석할 땐가 쓱 보자마자 야, 이렇게 생겼잖아 라고 하는 적도 있어요. 이거 아니지. 이 n승으로 올리면 이거잖아. 그렇지? 함수화하시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좀 필요는 없어. 근데 전체항이 음량을 따지는 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전체항은 양수고 홀수면 지수로 올라가고 짝수면 반 나눠지기 때문에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항은 반드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자,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 1이 들어가서 2분의 1을 만들 수 없고요. 알겠습니까? 2를 가지고 들어가면 얘는 당연히 반 나눠도 무조건 다 자연수가 돼요. 전체항이 자연수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항을 읽었고 전체에 대한 윤곽을 살폈고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시작이 어디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로 시작하겠어요? A1로 시작하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어디부터 가시면 돼요? A6, A7부터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A6과 A7이 있고 그렇지? A6과 A7이 얼마일 수 있어요? 자, 1 더하기 2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야? 2 더하기 1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2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더라. 2 더하기 1도 가능하다. 자, 거꾸로 쓰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뭘 시작하면 되겠어? 역추적으로 들어가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의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5, 4, 3, 2, 1이고요. 자, 넓게 쓰시라고 말씀드렸고 저의 습관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인간 강사님들 그렇게 하시던데 되게 사소한 건데 홀짝을 저는 다 맞췄어요. 그대로 눈으로 보고 계속 추론해야지. 이거 문제 사이즈 커지면 존나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면 딱 최소화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정확히 모으면 돼. 홀과 짝을 갖다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올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야. 2에 n승위로 올려서 올 수 있고요. 그렇죠? 반 나눠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를 식을 역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 역작성 하게 되면 별로 저는 유리한 편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역작성 하면
그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역작성으로 AN이라 그러면 로그까지 걸어야 되고 뭐 로그가 부담스럽다라는 건 아닌데 뭐 굳이 뭘 그렇지? 홀수면 그냥 지수성으로 넣으면 되니까 계산이 안 복잡하잖아요. 계산 안 복잡하시면 역작성 안 하셔도 돼요. 뭐 더하기 1해서 반 나눈 다음에 그러면 다시 빼기 1한 다음에 곱하기 2하고 이런 역연산이 어렵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역작성 할 거면 원래 얘도 다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가끔 더 헷갈리니까 어쨌든 나쁘진 않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2가 된다라는 건 얘가 얼마일 수 있어? 1에서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걸 뜻하죠. 그렇죠? 이쪽으로 갔을 때 얘가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홀수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홀수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가 홀이고 네가 짝이다 정도 생각하시고. 자, 그럼 반 나눠서 올 수 있으니까 4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1이 나왔네요. 자, 그럼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거야? 반 나눠서 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올 수도 있어? 자, 다시요. 반 나눠서 올 수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요. 얘는 0인데 0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뭐밖에 없더라? 그냥 2에서 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 얘는요? 자, 반 2 지수성으로 올려올 수 있는데 2를 딱 댔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이쪽으로 가면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홀수 안 나오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니는 가나마나 의미가 없죠. 그쵸? 지우셔도 되고 아예 안 가도 돼요. 안 가는 게 깔끔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미 한 번 하면서 우리가 법칙을 완전히 잡아야 돼. 규칙성 추론이란 몇 번 하다 보면 빨라져요. 첫 번째 좀 신중하게 가시다가 내 머릿속에 법칙이 알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속도만 내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속도를 내볼까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뭐야? 지수승으로 오면 홀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치? 이쪽은 얼마야? 자, 이건 8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반 나눠서 오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또 얼마가 되는 거야? 자, 또 얼마가 돼? 한번 해봐. 내가 이따가 정리 다시 해줄 테니까. 자, 2가 되려면 어디서 올 수 있어? 1에서, 2 1승에서 올 수도 있고 어떻게 올 수 있어? 반 나눠서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했고요. 됐습니까? 자, 이건 얼마야? 2의 3승에서 올 수도 있고요. 반 나눠서 올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이제부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사실요, 잘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느껴야 돼. 봐봐. 야, 여기서 2면 여기서 2는 거랑 어떻게 돼?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지, 사실은. 뭔지 알겠어요? 제가 요거를 끝나고 요거를 해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프랙탈 구조라고 했어요. 일종의. 프랙탈 구조는 그 외에 대충 알죠? 그 안에 들어가고 다시 자기 반복되고 다시 자기 반복되는 거야.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돼? 계속 1사면 자기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가 붙으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 1사가 가지 반복, 가지처럼 자기 반복될 수 없단 말이야. 자기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1이 되니까 당연히 너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 2가 되고, 그쵸? 1이 되면 2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2가 되고 2가 되면 다시 뭘로 간다고? 1하고 4로 가요. 알겠습니까? 자기 반복 구조를 갖추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4가 오면 넌 무조건 뭘로 가? 자, 8로 갈 거. 8로 오면 뭘로 오디? 3하고 16으로 온다는 거예요. 최초 나온 숫자들은 해야겠지, 그치? 3으로 온다는 건, 그치? 2에 뭐 홀수승으로 3으로 올 수는 없잖아. 그치? 뭔지 알겠어? 자,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게 하나 있어. 봐봐.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한을 읽는다는 건 그냥 이렇게 발음한다랑 완전 달라. 정리해온다도 달라. 아까처럼 결과도 예상하는 거야. 이거 무조건 뭐가 되냐? 이거 통과하면 무조건 뭐가 되니? 2의 1승, 2의 2승, 2의 3은 다 뭐가 돼? 다 짝수가 돼. 다 짝수가 된다고. 그럼 홀수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밑에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가지도 다 잘라내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제일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가는 거야. 그럼 네가 3이야, 그치? 야, 3이 2의 n승으로 나오나? 이런 생각 할 이유가 아예 없어. 그냥 넌 6이야. 됐지? 이해하시겠어? 자, 그 다음에 2의 n승으로 6이 안 나오네. 아, 짝수인 뭐가 나와? 제곱수가 아닌 이상 그냥 뭐야? 너는 2배를 걸어주면 되겠구나까지 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거 통과하면 뭐가 나온다고? 짝수인 뭐야? 제곱수가 나오겠지. 2의 제곱수, 2의 n승승. 그치? 됐니? 자, 그러면 2의 n승이 나왔네, 짝수인. 그럼 뭐 할 수도 있어? 네가 4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거네. 뭔지 알겠습니까? 아, 이거 넓게 썼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싫어하는데 32일 수도 있고 반 나눌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여야 돼? 위에 게? 홀수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넌 뭐야? 넌 탈락이네. 됐습니까? 32는 이제 뭘로 와야 돼? 5로 오거나 아니면 얼마로 와? 64로 왔거나가 됐습니다. 됐어요? 자, 하나 했고요. 밑에 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밑에 거. 이거 하나 한 거야. 밑에 건요? 이거 내가 이 구조 알면 그냥 끝난 거야. 왜지? 첫 번째 답은 어떤 거야? 이거지, A1은. 그치? 자, 밑에 거에 A1은 어디 있겠어? 구조 봐봐. 아까 내가 말한 거죠. 어디야? 이게 밑에 거야. 왜지?
1로 시작하면 다시 뭘로 나와야 돼? 1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한 칸 뭐 한 거야? 밀린 거라고 이거.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런 건데 이거 평가랑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거든? 아, 제가 또 기출의 아이디어에 점화식 파트만 쫙 몰아놓고 검증, 항일기, 뭐 홀수와 짝수, 키워드로 다 분류했어. 이거 봐봐라. 결국 어떻게 되니? 맨 마지막에 1, 2지. 이렇게 나온 순간 뭐가 되겠어? 우리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알잖아. 이쪽으로 나오면 이게 뭐 1, 2, 1, 2, 1, 2, 1, 2, 1, 2, 1, 2로 끝날 거 계속. 왜가 돼? 봐봐. 이쪽으로 가봐. 1이 되면 이쪽이 뭐가 돼? 2가 되잖아. 그치? 그치? 2가 되잖아. 그럼 다시 뭐가 나와? 1이 나온다고. 뭔지 알겠어? 그럼 다시 홀수니까 제곱수 1 거고 짝수니까 반 나누고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뭐가 돼? 여기서 결국 주기가 계속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거 해설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뭐더라? 이런 여기서 2에서 1, 4가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뭐야? 일종의 팩탈 구조처럼 생각하시라. 알겠습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면 당연히 앞에서 결정됐으면 다시 결정될 거야. 알겠어요? 꼭 모든 모양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렇지 않은 구조가 있고 이거를 좀 빨리 알아챘어야 했겠죠. 자, 다음이요. 39번이요. 근데 이거 또 문제가 괜찮아요. 저는 그 원래 증명빈칸을 항상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왜냐면 증명빈칸은 항일기 문제거든요. 근데 증명빈칸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뭐냐면 저기 님들도 그 꼭 내 기분 같은 거 하나 좀 풀어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 증명빈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팩토리얼 나올 때인 것 같아요. 은근히 팩토리얼 연산들을 헷갈려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팩토리얼 연산이라고 한다면 결국 사실은 이 얘기가 거의 전부야. n팩은 뭐야? n 곱하기 n-1팩과 같다. 뭐 이런 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면 돼. 그렇지 않냐? n-1팩에서 n 하나 곱하면 그치? n팩으로 바뀔 수 있잖아. 이렇게 찍고 분리하고 하는 것들인데 내 기분에 중앙고 문제가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근데 뭘 저는 이제 무슨 내가 이 학교 내신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강사 단톡방에 온갖 기출 문제들 다 올라오고 뭐 이거 풀어주세요 이런 거 올라와요. 그럼 가만 보면 어차피 이런 문제에서는 팩토리얼 문제가 다른 학교들에도 여러 개 나오고 있고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케이. 자 보면은 또 지우고 그 전형적으로 진짜로 전형적으로 그냥 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쓱 보고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못한 표현이 하나 있긴 해. 아, 뭐 하려면 다 있어, 다 있어. 제가 다 기출해야 돼, 전부 써 있어. 왜냐면 나는 그거를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아는 모든 걸 쏟아부은 책이야. 내가 아는 걸 거의 다 쏟아부었어. 물론 몇 가지 또 뺐어요. 너무 어드밴스한 내용들, 뭐 킬러 문제 몇 개는 좀 뺐는데 너무 책이 어려울까봐 제가 이것도 거기에 뭐라고 썼니? 아, 있을 텐데, 니네 책도 있을 텐데. 이거가 성립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문제는 되게 허무하게 맨 마지막에 얘를 빈칸 파서 물 때가 있어요. 그럼 네가 뭐겠어? 그럼 비슷한 얘기했어. 네가 만약 증명 문제면 네가 뭐냐? 참임을 증명하겠지. 그럼 맨 마지막에 네가 야, 참임을 증명하면 우리가 알아야 돼.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했으니까 얘는 뭐야 무조건 맨 마지막 결론은 참이야. 약간 답정너 같은 거야. 답은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넌 뭐 하면 돼? 참임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얘를 뭐라 참이라고 생각하고 갖다가 쓰면 돼. 그치? 그럼 약간 무슨 글읽기처럼 맨 앞에 나온 게 맨 뒤에 어떻게 다시 한번 결론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한다고 하니까 얘가 뭐야 밑에서 한번 쓰일 거야. 이게 성립할 때 이걸 쓰라고 했거든 우리한테.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 알아두시고 계시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면서 풀 수는 있긴 하죠. 네가 나올 텐데 막히면 할 게 또 분명히 보이겠죠. 알겠습니까? 자, 얘는 뭐 한 거예요? SM-SMR 같은 걸 한 방 날리신 거죠. 그쵸? 이해됩니까? 가에서 바로 보이네. 여기서 이걸 빼. 여기서 이걸 뺐다고. 그럼 뭐가 나와? 엠팩은 아니지. 여기서 이걸 빼면 다시 동호반복이잖아. 그치? 내가 이거를 뭘로 바꾼 거야? SMR에서 SMR 형태로 바꾼 거잖아. N번째를. 맞습니까? 동호반복, 이거 빼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동호반복이니까 요거라고. 요거의 결론은 얘야. 얘를 이렇게 바꾼 거야, 우리가. 그럼 얘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어디 있겠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다가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야? 너래. 그럼 너는 뭐겠어? 마이너스 1번째니까, 그치? 여기다가 뭐야 하면 돼? n팩분의 1만 하시면 되겠네. 됐어요?
그럼 풀이는 되게 간단하죠. 통분하셔야 되니까 통분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n 플러스 1 하나 곱하시고 여기다 뭐 하시면 돼? n 플러스 1 하나 곱하시면 통분이 끝난 거지. 어차피 밑에도 뭐가 있어? n 플러스 1팩으로 통분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최종 뭐야? n 플러스 1팩에다가 뭐가 돼?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게 바로 가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쓰라고 여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 쓰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만 구하셨으면 끝났어요. 맨 앞에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약간 좀 짜치게, 그쵸? 조심하셔야겠죠? 그럼 날라가고 네가 뭐가 돼? 가가 n이 됐고요. 됐죠? 가는 n이 되었고, 자, 가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므로, 자, 나는요, sn-sn-1은 an이다 라고 했죠. 가가 이거므로.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가가 이거니까, 그치? 임으로 읽으니까 뭐야? 갖다가 대입하쇼 이런 거지. 별거 아니네. 그럼 뭐야? n 플러스 1분의 n에다가 마이너스 하시면 되죠? sn-를 넣고 하시면 되니까 n분의 n 마이너스 1이다. 요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을 하시고 정리를 하면은 존나 귀찮네. 얼마냐? 요 계산하고 정리하시면 이게 나온대요. n의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나오더라. 됐습니까? 앞에 마이너스 달린 채로요. 자, 그리고요. 더 내려가겠습니다. 잘 읽으면 돼. 뭐 이거고 어쨌든 뭘 쭉 계산하래. 눈치껏 봐야지. 근데 이제 뭐야? 이거 뭐야, 씨발. 했더니 위에 이제 있죠. 그쵸? 뭐뭐 임으로라고 되어 있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뭐뭐 임으로. 이게 그 저건가요? 영어 그 무슨 빈칸 스킬 무슨 스킬 쪽으로 독해. 아니, 미안해요. 이렇게 읽지 말라고 하려고. 그렇게 읽다가 틀리면 어떡하려고. 미안해.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요게 지금 밑에서 없어졌잖아요. 밑에 없어졌으니까 뭐겠어? 요걸 썼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요게 요걸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일종의 최종적으로 여기가 얼마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있네? 마이너스 없고 그러면 뭐 해야 돼? 8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인데 얘랑 잘 계산된 게 아마 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뭐야? 요게 나왔네? 요게 뭐냐? 시그마 k 아니냐? 그치? 네가 사실 뭐야? 요 부분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인데 네가 시그마 k로 뭐 한 거야? 나갔으니 너는 뭐가 돼? k제곱이 되겠구나 라고만 쓰시면 끝나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이제 위아래 바뀐 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틀린 그림 찾기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없으면 뭐야? 전후 맥락에서 읽어주면 끝나는 거고 알겠나요? 자, 마지막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마지막 방법은 좀 번거롭죠. 뭐예요? 마지막 방법은 이걸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뭐 하면 돼? 다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얘를 찾으라고 하니까 좀 짜치죠. 왜냐면 계산하고 나면 뭐가 나오겠어? 결국 이게 시그마 k제곱인 결과를 아니까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나오면 아는데 모르면 뭐 하셔야 돼? SN-SN을 써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다야. 근데 걔가 와 n으로 막 구성되어 있어. 우리가 아는 거야. 6분의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럼 아는 거니까 여기가 쓸 수 있어. 근데 모르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이게 시그마로 돼 있잖아. 합을 준 거잖아. SN-SN을 갈기면 이제 이 부분이 다가 톡 하고 튀어나오겠지.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노력을 들이는 문제는 아니에요. 빈칸 문제는. 알겠습니까?